무역 실무 전체 내용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가 왜 중요한지와 실무적으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란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즈의 약어로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입니다. 11가지 조건별로 물건이 실릴 때부터 최종 목적지에서 내릴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거래 당사자 간에 어떻게 분담할지를 정해놓은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물품 매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정할 때 그냥 얼마라고 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건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물건을 사업할 때도 배송료를 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명시합니다. 국내 거래에서는 발생하는 비용이 배송료밖에 없지만 무역 거래에서는 운송비 외에 보험료와 통관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대 비용을 어디까지 가격에 포함시키느냐와 운송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을 정할 때 그냥 얼마라고 정해서는 안 되고 어떤 조건에서 얼마라고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역 거래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건을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정형거래 조건을 쉽게 비유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코스 요리 또는 세트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을 할 때 에피타이저, 수프, 샐러드, 메인 디쉬, 디저트를 각각 선택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세트 메뉴를 만들어 놓았듯이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어떻게 분담할지를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은 것이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결국 정형거래 조건이란 무역 거래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세트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이 국가나 거래처에 따라서 다르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통일된 해석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인코텀즈에서 규정한 위험의 이전 시점에 따라서 보험을 누가 들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험을 들어야 할 때 보험을 들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별로 셀러와 바이어 중에 누가 보험에 들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인코텀즈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인코텀즈에서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따라서 수출입 원가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출자는 조건별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켜서 수출 가격을 계산해야 하고 수입자는 수출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용을 더해서 수입 원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수출 가격이나 수입 원가를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할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별로 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비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인코텀즈에서는 모두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가지 조건을 조건명에 따라 분류하면 E자로 시작하는 EXW, F자로 시작하는 FOB, FAS, FCA, C자로 시작하는 CFR, CIF, CPT, CIP, D자로 시작하는 DAP, DPU, DDP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수입국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DAP, DPU, DD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보험을 들고 수출국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나머지 8가지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CIF와 CIP 조건에서는 위험의 이전이 수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 대신
보험에 들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건명에 I자나 D자가 들어간 5가지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보험에 들고 나머지 6가지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보험에 든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별로 수출 가격과 수입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W 조건은 X웍스의 약자로서 가격에 아무런 비용도 포함시키지 않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출 가격을 계산할 때 물건값에다 아무런 비용도 더하지 않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에다 공장에서 물건을 실을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더해서 수입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FOB는 프리온보드의 약자로서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건을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물건값에다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건을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더해서 수출 가격을 계산하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에다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건을 선적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더해서 수입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FAS는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서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건을 선적하기 직전까지의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물건값에다 선적항에서 물건을 선적하기 직전까지의 비용을 더해서 수출 가격을 계산하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에다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건을 선적할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더해서 수입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FCA는 프리 캐리어의 약자로서 수출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물건값에다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더해서 수출 가격을 계산하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에다 운송인에게 물건이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더해서 수입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CFR은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서 선적항에서 물건을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 및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물건값에다 선적항에서 물건을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 및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더해서 수출 가격을 계산하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에다 보험료와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더해서 수입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서 선적항에서 물건을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물건값에다 선적항에서 물건을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해서 수출 가격을 계산하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에다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더해서 수입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CPT는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서 수입 통관 비용 및 보험료를 제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등 모든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물건값에다 수입 통관 비용 및 보험료를 제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등 모든 비용을 더해서 수출 가격을 계산하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에다 보험료와 수입 통관 비용,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는 비용을 더해서 수입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CIP는 Carriage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서 수입 통관 비용을 제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물건값에다 수입 통관 비용을 제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더해서 수출 가격을 계산하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에다 수입 통관 비용 및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는 비용을 더해서 수입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서 수입 통관 비용을 제외하고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물건값에다 수입 통관 비용을 제외하고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더해서 수출 가격을 계산하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에다 수입 통관 비용 및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는 비용을 더해서 수입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DPU는 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로서 수입 통관 비용을 제외하고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해서 물건을 내릴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물건값에다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해서 물건을 내릴 때까지의 비용을 더해서 수출 가격을 계산하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에다 수입 통관 비용을 더해서 수입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DDP는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서 수입 통관 비용을 포함해서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물건값에다 수입 통관 비용을 포함해서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더해서 수출 가격을 계산하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에다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는 비용을 더해서 수입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상 인코텀즈에서 규정한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보험을 누가 들지와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코텀즈에서는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지만 현장에서 일할 때 11가지 조건을 다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아야 4개 또는 5가지 조건을 사용하고 2-3가지 조건만 사용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11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건 위주로 공부하고, 나머지 조건은 사용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건을 5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EXW 조건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물건값 외에 아무런 비용도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FOB 조건입니다. 물건값에다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건을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 CFR 조건입니다. 물건값에다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까지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네 번째, CIF 조건입니다. 물건값에다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까지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 DDP 조건입니다. 물건값에다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5가지 조건 중에서도 현장에서는 FOB와 CIF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코텀즈에서 규정한 11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무역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선임자로부터 2가지 조건에 대한 설명만 듣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OB와 CIF가 어떤 조건인지만 알아도 일단 무역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역 서식의 가격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조건명과 함께 기재해야 하며, 조건명 뒤에는 장소를 명시해서 해당 장소까지의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OB 부산이라고 하면 부산항에서 물건을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킨다는 뜻이며, CIF 뉴욕이라고 하면 뉴욕항에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11가지 조건별로 가격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운송비는 포어더, 보험료는 보험회사, 통관 비용은 관세사에 각각 문의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들 업체들이 서로 제휴해서 일괄적으로 관련 비용을 뽑아주기도 합니다. 한편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인코텀즈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며 인코텀즈에 없는 변형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에서는 EXW 조건의 경우 공장에서 물건을 싣는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물건을 싣는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으며 철강 아이템의 경우 수출자가 물건이 선박에 적재될 때까지만 책임지는 FOB 조건 대신에 물건을 선박에 적재한 후 정리 정돈해서 고정하는 작업까지 수출자가 책임지는 FOB ST, LST라는 변형 조건으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인코텀즈의 규정을 무시하고 잘못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에서는 FOB, CFR, CIF 등을 해상운송 전용 규칙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현장에서는 항공운송에서도 이들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FOB, CFR, CIF 조건 대신에 FCA, CPT, CIP 조건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FOB, CFR, CIF 조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코텀즈에서 규정한 11가지 조건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무역 일을 하기보다는 실제 계약 내용과는 상관없이 FOB, CFR, CIF와 같이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할 때는 인코텀즈에서 규정한 내용에만 집착하지 말고 개별 조건별로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내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코텀즈에서 규정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코텀즈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야만 무역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인코텀즈를 정식으로 공부하고 무역 일을 시작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건에 대해서 보험을 누가 들고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